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로브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 현재 미국 사회는 흑인 사망으로 인한 인종차별 시위가 급격하게 각 주별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종차별 시위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숨은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로브TV 방송입니다. 이번 미국의 흑인 사망 항의 시위가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8일에서 한 열흘 정도 됐는데,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시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 용의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사건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캐치프레이가 세 가지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I can breathe.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Just George Floyd. 플로이드의 정의를. 이 세 가지의 어떤 이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현재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된 1968년 이래 50년 만에 가장 많은 이런 항의 인파가 모여서 지금 이제 시위를 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이 흑인 사망으로 인한 항의 시위로 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뿌리 깊은 인종차별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이 사회 분열, 엄청난 실업 증가,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벌어진 일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 경제적인 여러가지 어떤 부분들, 양적 완화, 재정 적자, 그 외에도 많은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동성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혜택을 가야 할 사람들, 계층에는 가지 않고 거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적 엘리트에게 모든 것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잠재되어 있는 불만, 이런 부분도 크게 한몫을 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민주주의의 시련, 이게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커다란 어떤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심한 경제적 차별, 충격은 알다시피 흑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실업률이 거의 한 20%에 육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업자 수가 한 2,600만까지도 도달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흑인 노동자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마 이번 사건과 흑인 현재 죽음과 더불어서 이 시위가 더 가중될 수 있었던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인한 사망자 수, 또 치료를 받지 못했던 이 흑인자 수가 이번 코로나19에 의해서 많은 불만이 가중됐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이 사회적 빈부간 차별이 수면 위로 등장되었다. 그래서 과거 미국사를 이끌어왔던 풍부한 노동력 세대가 지탱해준 높은 경제 성장의 공은 이 소수에게만 가는 이 경제적 엘리트 1%에게만 집중적으로 가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경제 민주주의에 안고 있는 커다란 시련이었다. 그래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혼란 사태는 근본적으로
미국 사회가 잠재해온 양국주의 공포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양국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 극단적 빈부격차, 부익분 빈익빈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경제민주주의에 크나큰 시련이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그 현재 경제민주주의는 더 심한 질곡으로 빠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1년에 여러가지 어떤 변화, 또 양적 완화, 또 코로나19에 의해서 재정 지출 확대 이런 부분까지도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최근에 코로나19에 의해서 무한적 양적 완화, 일명 유동성 공급이죠. 공급과 또 MMT를 통한 재무비의 재정 지출 확대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의해서 패드는 미 연준은 무한적 양적 완화를 한과 동시에 제로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적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 장기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특히 10년물 이상 되는 채권을 아주 좋은 조건으로 사주교 이 달러로 공급을 한과 동시에 이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재 중앙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 지급준비 10% 외에도 지급준비 10%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걸 일명 더 많이 갖고 있는 돈을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이 초과준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2008년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대규모 무한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은행 외에 실물 경제에 필요한 기업이라든가 실무 이 여러 가지 어떤 활동, 가계 이런 부분에 돈이 현재 흘러가는 게 아니고 오로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거래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던 2008년도 이후의 금융위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돈의 유동성 공급은 필요한 은행들 또 일부 대기업 뭐 이러한 부분만 돈이 국한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유동성 공급을 해서 많은 어떤 자산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식, 부동산, 채권에만 유동성 공급이 됐기 때문에 버블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재 상태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고 조금씩 우리가 시기한다면 밑장 빼기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이 경제지원법 카레스 액트 예산은 총 2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2,700조 원 정도로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패드가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재무부가 일단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패드와 관련된 여러가지 어떤 기구를 통해 가지고 이 예산이 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 중에 2조 2천억 달러 중에 현재 2,930억 달러는 바로 긴급재난지원금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지금 받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한 건데 이제 1인당 1,2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 현재 각 개인별 소득 기준으로 해서 7만 5천 달러 이하인 사람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이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비용은 지방주 정부, 대기업, 중소기업, 특히 회사채 매입, 하일 채권까지 포함을 해서 매입 등에 사용이 될 예정이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MMT라고 하는데, 향후에 이러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큰 요인이다. 과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그 재무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MMT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 과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긴급자원 같은 부분은 대기업을 한해서 돈이 투입이 됐지만은, 이번 같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경제지원법으로 해서 특히 이 가계에 2,930억 달러, 약 한 3천억 달러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투입이 됐고, 그 외에도 중소기업, 회사채, 하일채권까지 포함을 해서 많은 부분이 실물 경제에 투입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을 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3조 달러 규모의 예산이 또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서 향후에 상원에서 약간 조정이 된 이후에 아마 이 3조 달러도 이 대규모 MMT로 공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 속에 세계 금융 질서는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일본, 아시아 같은, 또 중국 같은 경우가 모두 포함해서 이 초금융 완화 정책의 만성화와 이 재정 지출의 확대, 또한 그에 따른 재정 적자 규모가 갈수록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한 24조 정도의 현재 누적 재정 적자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적인 금융시장 및 통화질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 나가고 있다. 특히 또 일본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는 이 재정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6년에서 7년째 현재 마이너스 금리로 장기 침체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장기 침체로 인해서 이 세계 금융 질서는 갈수록 이런 침체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이 변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통화를 현재 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2020년부터는 이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호기로 판단하고 벌써부터 이 통화량 증대뿐만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또 준비를 해서 중앙 통제형 디지털 통화를 발행할 준비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도 페이스북이라는 리브라 같이 새로운 통화 질서 구축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제가 페이스북 리브라에 대해서는 3편에 걸쳐서 제가 방송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국이 이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이 디지털 통화를 현재 준비가 끝난 상태로 알고 있고, 이 중국과 특히 이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중앙은행의 금융시장의 안정화 노력이 현재 급격히 이루어졌지만은 이 중장기적으로는 이 금융질서의 재편 압력을 받고 있는 통화질서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통화질서 변화가 틀림없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이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이 세계 금융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저의 유튜브 팁을 통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19에 의해서 어떻게 세계 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바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가 갈수록 크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드론, AR,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이 VR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싶은 가상현실, 그 속에서 현재 IT 기술을 접목을 해서 증강현실을 접목한 기술인데, 이 기술이 앞으로는 VR 중에 하나 일부분에서 크게 대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원격 수업, 기업 재택근무, 원격 의료 등 일반 모든 생활의 IT화가 현재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는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4차 산업하고 연계돼서 이 5G 인프라 확충, 원격 의료 시스템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이 각 국가별, 각 지역별로 좀 더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이 동서양의 문명, 뭐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아주 일반화됐지만은, 이 유럽이라든가 뭐 타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도 그 문명 간 현재 문화 간 차이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스크가 이 동양에서 출발됐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차이와 어떤 시초에 의해서 어떤 커다란 격돌이 벌어지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는 이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두기업 국가가 지배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예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한 3년, 그래서 한 4년 정도는 기나긴 어떤 고통 시간이 아마 그 전문가적 시각에서는 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이 4차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급격하게 혁명적인 차원에서 이 4차 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이 선두기업 국가가 지배하는 새로운 경제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향후 과제는, 세계는 이 3중고 시대, 중국과의 신냉전,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적 인종 갈등, 뭐 이런 부분이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3중고 시대, 그리고 세계적인 글로벌 사회가 남긴 숙제는 이 빈곤 문제, 질병, 기후변화, 인권 문제, 인종 간 대립 등 많은 숙제를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변화가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크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